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개발자 이동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왜 내가 만든 서비스는 아무도 안 쓰지? 개발자가 알아두면 좋은 사이드 프로젝트 제작 팁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좀 가벼운 주제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가볍게 경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좀 다양한 내용을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다소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서 제 소개를 좀 잠깐 하자면은 세 가지 키워드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비전공자, 저는 이제 비전공자 개발자로서 독학으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독학으로 공부를 했냐 하면은 저는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이제 개발 공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처음 커리어 시작 때부터 현재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드 프로젝트 한 29개 정도를 만들면서 뭐 기획, 디자인, 개발 등을 진행을 했고 모바일, 웹 혹은 데스크탑 앱 등 다양한 것들을 개발하면서 수많은 실패와 나름의 성공을 통해서 성장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서비스는 아무래도 코로나맵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코로나맵이라는 서비스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3년 전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만든 이제 하루 만에 만든 사이드 프로젝트였었고요. 확진자에 대한 동선을 시각화해주는 그런 서비스였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일주일 만에 1000만 조회수를 달성을 했었고 총 1400만 명이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가 됐었죠.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좀 기억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요거를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강연할 때 요 사진을 좀 넣어주시면은 아무래도 관객분들 집중도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처럼 처음 개발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사이드 프로젝트를 제작해본 경험이 있고 이러한 경험들이 점차 쌓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부분이 공통적으로 보이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개발 외적인 부분이 좀 많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들 때 개발만 하는 게 아니게 되죠. 문제를 찾고 기획을 하고 디자인, 개발, 배포, 운영까지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강연이나 강의에서는 이런 개발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하는 그리고 성장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 제작 팁에 대해서 한번 느낀 점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다룰 내용은 사이드 프로젝트의 개발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좋은 강의들이 너무 잘 포진되어 있어요. 인프런에서 들을 수 있고 다양한 강의들이 많죠. 그래서 다른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는 개발 외적인 부분들, 어떻게 문제를 찾고 또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문제를 찾고 이해하고 해결하자입니다. 네, 여러분, 작품과 상품의 차이를 아시나요? 많이 들어봤죠? 뭐 이제 예술 작품, 뭐 졸업 작품 등이 있을 거고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쓰시는 뭐 맥북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프롬프터 이런 부분들도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품은 작가의 생각으로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의 경우에는 시장의 니즈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사용자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의 불편함을 개선시키는 용도로 말이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주니어 개발자분들이 처음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가장 큰 실수가 내가 그리고 나에서부터 문제를 찾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디벨롭하는 게 굉장히 많은 오류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바로 솔루션을 먼저 정의하고 사용자를 끼워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기술 스택이나 해결 방법을 먼저 정의하고 사용자를 찾는 경우, 이런 경우가 아니죠. 뭐 기술을 공부하거나 뭐 특정 솔루션을 강조하는 그러한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런 사이드 프로젝트는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뭐 실제 고객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들도 신경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수많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범했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모닥이라는 서비스였었는데요. 사진을 찍으면은 탈모에 대한 진행도를 알려주는 다이어리 기록 앱 서비스였습니다. 1년 정도 이제 팀원들과 함께 으쌰으쌰 해서 만든 서비스였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은 대학교 시절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오픈CV라는 이미지 인식 기술에 좀 빠져 있었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꽤나 좀 쿨하고 조금 더 좀 나름 하이밸류의 그런 기술이었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활용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이미지 인식 기술로 뭐가 있을까, 뭔가 이것들을 적용할 게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탈모 진행도를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탈모? 갑자기 무슨 탈모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20, 30대 남성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 남성들이 탈모에 대한 위기감이나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죠. 저 역시도 그랬고 꽤나 관심 가는 주제였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싶은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정의하게 됩니다. 사진을 찍으면 탈모 진행도를 알려주자. 그리고 이를 기록하고 지속하게 만들면서 지속적인 경과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다이어리 앱을 만들어 보자 라고 기획을 하게 됩니다. 전형적으로 솔루션을 먼저 정의를 하고 고객에 끼워 맞춘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게 됐고요. 1년 정도 팀원들과 열심히 만들었지만은 그럼에도 사용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사용자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서비스의 메인 고객층들은 20, 30대 남성분들이었거든요. 탈모에 대한 걱정이 있고 앱 사용에 대한 그런 거리낌이 별로 없는 그러한 친숙한 고객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간과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뭐였었냐면은 크게 두 가지 문제였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기록하는 그 행위 자체가 사용자분들에게는 꽤나 귀찮은 경험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주 기능 자체가 다이어리 앱이고 이런 것들 촬영하고 기록하고 이런 부분들이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남성분들이 꽤나 귀찮아하는 부분들, 그래서 서비스 자체가 지속되지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개선하기 위한 시간이 너무나도 길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에 대한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그런 이슈였었는데요. 탈모라는 게 사실은 피부나 성형, 다이어트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를 줘야 되는데 이러한 동기부여는 계속해서 저하되고 곧 앱 사용성 저하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결국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사용자의 외면을 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원인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딱 보이더라고요. 사용자가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를 만들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후 프로젝트부터 하나의 기준을 세우고 서비스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바로 좋은 문제를 찾고 이해하고 그리고 해결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그동안은 내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 나로서 출발을 했다면은 사용자가 진짜로 필요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보자 라는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곧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문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문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바로 반문하기, 그리고 관찰하기, 그리고 펼쳐보기 이 세 가지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좋은 문제를 찾기 시작해 나갑니다. 반문하기는 주변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당연한 프로세스들을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좀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반문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지금 프로세스, 기존의 프로세스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펼쳐보기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더해서 시장의 크기까지 좋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문제이겠죠.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코로나 맵 서비스를 만들 때 실제로 사용했던 프로세스입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페이스북의 댓글에서 실제로 봤던 그런 댓글을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은 누구나 오후 3시에 서울역에서 확진자가 나타났대. 아, 진짜일까? 이런 댓글들 3년 전에 코로나가 처음 발발했을 때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그냥 당연하게 이런 댓글들이 있구나. 요즘 이렇게 위기감이 많이 발생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반문하게 됩니다. 댓글을 보면은 불안감을 남들과 공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보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위치와 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재 기존 데이터는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돼 싶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그 데이터가 이런 형식으로 보이게 되더라고요. 네, 어떤가요? 한눈에 보기에도 우리가 확인하기 쉽지 않은 형태였었죠. 그래서 이래가지고 사용자분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찾을 수 없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다음과 같이 기존 프로세스들을 검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다면은 질병관리청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내가 또 사실 필요한 데이터는 내가 목적지라든지 내 집 근처라든지 내 직장 근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각자의 네이버 맵과 카카오 맵을 다시 켜가지고 또 확인해야 되는 이런 기존의 그런 불편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많은 사용자분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얻지 못한다는 그러한 프로세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구나. 그렇다면은 이러한 확진자 데이터를 지도에다 시각화하면 좋겠다라는 솔루션을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이 확진자에 대한 동선을 시각화하는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처럼 관찰하기 그리고 반문하기, 펼쳐보기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좋은 문제를 찾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주변의 문제를 좀 찾기가 좀 어렵다면요. 내 주변에는 너무나도 좀 평온하고 어떤 문제를 좀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 사이드 프로젝트를 제작할 때 좀 많이 허들이 되는 부분이죠. 그럴 때는 주위에서 문제를 좀 찾는 그러한 방법을 좀 추천을 합니다. 나 자신이 고객인 문제를 찾다 보면은 최소한 한 명은 고객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최소한 쉽게 공감하고 찾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드 프로젝트 특성상 시간과 돈의 제약이 있는 만큼 아이디어를 주변에 찾기 어렵다면은 나 자신이 고객인 문제를 찾아보고 해결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프로세스를 거치다 보면은 해결책은 자연스럽게 도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솔루션이 쉽게 도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다시 한번 솔루션을 거치면서 사용자분들이 어떠한 개선점을 얻을 수 있는지 찾아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가능한 짧은 시간 안에 완성을 하는 건데요. 사이드 프로젝트를 지속하게 만드는 것은 동기부여입니다.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이 돈이나 금전적인 형태보다는 온전히 개인의 성장과 즐거움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기에 이러한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가져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완성되지 않고 중간에 흐지부지하게 되면은 사이드 프로젝트 특성상 시간이 허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이드 프로젝트는 꼭 완성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성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방해하는 요인이 정말 많죠.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개발자 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점점 늘어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기에는 처음에 간단한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뭔가 만들다 보니까 로그인도 필요할 것 같고 회원가입도 필요할 것 같고 게시판, 댓글들 이러한 것들이 점점 추가되면서 기능들이 늘어나서 제작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 혹은 욕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에 시간과 돈의 제약이 있는 만큼 먼저 완성을 하고 그 이후에 고객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디벨롭하는 게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가능한 짧은 시간 안에 동기부여가 지속될 수 있을 때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최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갖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무언가 지금 프로세스가 잘 작동되지 않고 있구나. 네,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동기부여를 좀 철저하게 하는 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래 개발한다고 해서 완성도가 있는 서비스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계속해서 디벨롭하는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했을 때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핵심 기능 하나를 완벽하게 개발하는 것, 내가 뭔가 여타 다른 기능들, 이러한 기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도 요청하니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서비스에는 하나의 핵심 기능, 뭔가 이 서비스 하면은 하나의 서비스가 생각날 정도로 핵심 기능 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기능 하나에 집중하는 그러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든 여정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저도 많이 후회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사이드 프로젝트는 실패하게 됩니다. 뭐 현실적으로 좀 당연한 부분이겠죠. 10개 중 1개만 성공을 해도 잘 한 거라고 이제 보고 있으니까요. 사이드 프로젝트가 사실은 지속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끝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개발을 하면서 실력적인 성장이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성장은 물론 이을 수 있겠지만은 서비스가 끝나고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면은 내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였는지 제3자가 봤을 때 이를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어떤 의지로 만들었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를 해놓지 않는다면은 그냥 없던 서비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커리어를 쌓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면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여정을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는지 블로그 혹은 깃허브와 같은 플랫폼에 꼭 기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내가 어떤 여정을, 어떤 문제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만들었는지, 프로젝트를 만들었는지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회고를 해보는 그러한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기록해야 되는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크게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 스택을 왜 사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었고 그로 인해 얻은 점은 무엇인지, 이 크게 3가지를 여러분들의 기록하는 여정에 꼭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그냥 문제를 했고 기술 스택을 요걸 썼고 그냥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보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캐치를 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기술 스택을 단순하게 적어 놓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기술 스택을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 사이드 프로젝트의 결과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얻은 점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꼭 적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시로 한번 다른 개발자분의 블로그 플랫 게시판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다음과 같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데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내가 이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여정을 기록해 놓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개발 스택, 내가 지금 리덕스라든지 조타이와 같은 상태 관리를 그냥 적어 놓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상태 이상 관리를 적어 놨는지, 내가 사용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꼭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를 적어 놓으면서 내가 이런 기술 스택을 좀 더 능동적으로 사용했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기술 스택을 이렇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해서 얻은 점 무엇인지도 적어 놓으시길 바라요. 트래픽이 발생해서 고객이 들어왔다면 그로 인해서 얻었던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결과가 있었다면 그것들을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결과가 없더라도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피드백을 받았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적어주신다면 조금 더 완벽한 완성도 있는 회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여정을 기록하자가 마지막 3번째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도전. 제가 가장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구구절절 얘기했지만은 사이드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시도 그리고 도전을 계속해서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론을 알고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만들어보고 피드백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경험적으로 큰 차이를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코로나19를 만들었을 당시에 올렸던 게시물에 달렸던 댓글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들 똑같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내가 요거 생각하면은 정말 참신하다 라고 생각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기억하게 되는 거는 실행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만들어내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만든 서비스가 잘 되지 않을까? 내가 경험적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저하고 있으시다면 시도와 도전을 해보시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작은 시도 그리고 작은 실패, 작은 성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이드 프로젝트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시도로 도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그리고 실패해도 그럼 당연히 또 작아질 수 있겠죠. 이러한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다 보면은 작은 성공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시도, 작은 실패, 작은 성공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 제작하면서 느낀 점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요. 이것 사실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좀 처음과 끝 마무리에 대한 얘기만 했었는데요. 혹시라도 뭐 운영적인 부분이나 팀원을 구한다든지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진행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계시다면은 좀 이따 질의응답 시간이나 해당 부분에서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개발자 이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